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하루 전입니다. 폭풍 전야인 것 같은데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들 조용히 테슬라를 매집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약세를 틈타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 역시 나왔겠죠.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16% 상승하는데 그쳤는데요. 뭐 0.02%, 0.16%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주까지 큰 반등 추세를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뭐 이렇다 할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오늘 강했어요. 현재 예상되는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액 기준 287억 달러, EPS 기준 0.65불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전 같은 기간 1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EPS는 139% 상승, 매출은 113%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TSMC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TSMC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3.6%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엔비디아도 자 못해도 29빌리언 이상의 매출액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예상치인 28.7빌리언을 뛰어넘는 수준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예상을 뛰어넘으면 EPS도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당 CEO의 어닝콜 발언이 되겠어요. 추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지만 안 좋은 예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금일 1.88% 하락한 209.2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별다른 원인은 없었지만 어쨌든 다음 FOMC 회의인 9월 18일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100% 확률로 지금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금리가 대폭 상승하는 2021년, 2023년 동안 주가가 굉장한 약세를 보였어요.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의 할부 금리도 내려가면서 더 이상 차량을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좀 테슬라 주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주가가 연이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악재로는요. 테슬라 3분기 마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호러쇼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는 3분기 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0%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9월 달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올해 한 4월 달부터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모션이 9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로금리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마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자, 마진율이 낮더라도 매출액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쉽게 설명했을 때 20% 마진으로 200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15%의 마진율로 300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낫죠. 자, 전자는 40억 달러의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총 이익을 제공을 하고요. 후자는 45억 불의 총 이익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와 같은 제조업체는 공장을 열심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대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국의 판매량 역시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 로컬 판매량 14,200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 14,200대의 기록 좋은 기록이에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주 주간 판매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와 같은 고가 차량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렉서스도 여기 있네요. 자, 테슬라는 3주 연속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급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벤츠, BMW,
아우디를 중국에서 제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주가가 좀 약했던 이유는 이 마진율 하락 우려에 더불어서 자, 이번에 14,200대가 중국 로컬의 전주 주간 판매량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3분기 녹색보다 이번 주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4,200대 이번 3분기 8주차 수량 이것보다 높이 위치해 있는 것이 전년 동기 2023년 3분기와 2023년 4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좀 낮아서 실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으면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으면 더 많이 판매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3분기 누계 판매량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 중국 3분기 인도량은요, 이 보라색 막대인데 역대 최고 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현재 전년 동기인 이 녹색 막대보다도 10% 앞서 있고 전분기였던 2024년 2분기 파란색 막대보다도 30%나 앞서가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년 총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누계 판매량이 중국 내 37만 9천 대로서 전년이었던 38만 6천 대보다 약 한 7,400대 정도 부족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다 따라잡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는 판매가 미진한 모양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곧 있으면 충분히 골든크로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년 2023년 막대는 주황색인데 이렇게 플랫한 모습이 3분기 말과 4분기 초에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전년에 9월달과 10월달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9월달, 10월달에 몰래 3 리프레쉬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으면서 판매량이 이렇게 미진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3분기 말과 4분기 초는요. 자,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이 없을 것입니다. 모델 Y 리프레쉬 주니퍼 역시 내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가 상하이 테슬라 차이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를 뛰어넘는 실적,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9월달까지 프로모션을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계속해서 뭐 중국 경기는 나쁘다라고 하지만 테슬라 차이나 기가 상하이는 굉장히 선망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인도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전주 테슬라 모델 3의 중국 내 로컬 판매량은 4,400대로 나오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번 3분기 들어서 두 번째로 좋은 모델 3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자, 뭐 도박의 도시, 쇼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 지하에는요, 보링 컴퍼니, 일론 머스크가 뭐 소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터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보링 컴퍼니가 만든 지하 터널이 있는데요. 자, 이 터널에서 테슬라 FSD가 사용이 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어요. 자, 베가스 루프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라스베가스 지하에는 보링 컴퍼니가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여기 주황색 부분은 완공된 터널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복잡하지만 이 녹색과 같이 추후에 계속해서 터널을 늘려갈 예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내 중심부에만 이렇게 터널이 완공이 되어서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널이 있죠. 꼭 지하철 모양처럼 되어 있죠. 자, 이런 터널에 지금까지는 FSD 기술이 사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말부터 터널 내에서 FSD가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 관광 도시인데 이 도시 지하에서 FSD, 테슬라 FSD가 사용이 되면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그런 홍보 효과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소식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글로벌 최대 뭐 IB 중에 하나이죠. 지난 5월 달부터 테슬라 주식을 285만 주나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다라고 해요. 자, 실제로 테슬라는 5월 달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5월 달부터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그 반등세를 보인 구간 동안 주가를 올린 것은 기관들로 지금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테슬라 물량을 늘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285만 주가 있고요. 캐피탈 리서치라는 곳은 975만 주나 5월 달부터 주식을 늘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테슬라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기관들의 투자 비중이 채 50%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늘림으로써 자, 기관들의 테슬라 보유 수량이 보유 비중이 50%를 지금 넘긴 것으로 자료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핀텔이라는 곳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16억 주 정도 된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총 발행한 주식이 한 32억 주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 16억 주니까 역시나 50%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분기부터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동안 테슬라 주식을 늘린 부분이 한 7,900만 주로서 2.5%나 기관들이 주식 수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내년부터 좋아질 이렇게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기대를 하고 주식 수를 늘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가장 강력하게 올려줄 요인이 바로 자율주행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로보택시의 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보택시 출시 전에 이렇게 주식수를 늘렸다라는 것은 역시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나온 FSD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 이를 펀더멘털에 반영하고 주식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8월 말이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FSD 기술 발전에서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2가지 정도는 구현이 되었죠. 하드웨어 3.0을 위한 12.5 FSD는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이버트럭용 11.5는 9월 달에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영역들도 9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9월 달 테슬라 주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9월 달부터 테슬라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매크로 환경,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고요. 10월 10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베니쉬, 그러니까 오토파크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속속 발표될 거예요. 사이버 트럭용 FSD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 9월 달 매크로 환경과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털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FSD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인간은 눈이 2개지만 테슬라의 FSD는 눈을 7개에서 8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 이렇게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AI 드라버님의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을 여는 거 잘 피했다가 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님의 영상도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스탑 사인이 있어서 역시나 테슬라 자율주행은 차량을 멈췄어요.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다시 멈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좌측면도 테슬라 FSD는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부분을 못 봤을 거예요. 바로 지나쳐서 두 차량이 부딪혔을 수도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 주가는 3년 동안 하락과 행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방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하단을 올라가는 모습,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테슬라의 EPS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펀더멘털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테슬라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EPS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좀 미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약한 동안 ESS 사업은 굉장한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이버트럭 램프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로보택시도 곧 공개 예정에 있고 FSD는 정말 완성의 단계에 이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2와 모델 Q도 내년부터 론칭이 되면 테슬라 펀더멘털 발전에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주가가 약한 시점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좋은 수익을 달성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내일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목요일장 금요일장 주가가 크게 출렁이거나 변동성이 커질 예정에 있습니다. 아트라운 TV와 함께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고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